자, 정보 시스템의 그 구분 그래가지고 조직의 위계 질서에 맞는 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그 앞 그림에서 봤죠. 이것을 뭐 다시 요약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위계 질서로 봤을 때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현장 경영층, 일선 종업원 이 위계 질서에 따라서 그 전략 계획과 활동이 다르고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도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경영층은 전략 계획, strategic planning, 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통제를 하고 사업 단위를 조정한다거나 또는 M&A를 한다거나 뭐 신사업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의사결정을 최고 경영층에서 하고요. 중간 경영층은 이제 뭐 부장이라든가 과장 뭐 이런 층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서 단위에서의 이제 계획 내지는 컨트롤 얘기하는 거예요. 스태티컬, 택티컬, 스트래티직, 그 다음에 택틱이 이제 비행기 날개 같은 거라고 했죠. 전략 계획에 따르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연간 예상을 짜거나 산업 단위별로 평가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경영은 이건 이제 일상적인 일이라 했죠. 운영 통제, operational control.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같은 일들, 비슷한 일들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 단위의 기본 활동과 통제를 얘기하는데 그 부서 단위별 평가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행은 매일 말단 부서에서 뭐 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뭐 계약을 한다거나 영수증을 표준 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일상성 업무도 다 지금 전산화되어 있어요. 전산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모아서 이제 정보가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조직의 위계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과 무슨 하늘 일이 다르니까 정보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정보 시스템 속에서 그 접근에 대한 제한과 아웃풋에 대한 제한들이죠. 물론 뭐 사장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까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산 종업원은 위에 있는 사람 거는 까볼 수가 없겠죠. 그 정보에 대한 뭐예요? 제한이 좀 있겠죠. 정보 특성을 보면은 최고 위로 갈수록 외부 정보들이 더 많아지고요. 밑으로 갈수록 내부 정보에 왜냐하면 그 최고 사장 회장들은 미래적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창조적이고 그죠? 앞으로 몇 년 후에 먹거리를 고민하고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어떤 정보라든가 국내 정치권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죠. 자, 그래서 범위로 보면은 일선 종업원들은 내 앞에 떨어진 업무에 대해서 주로 그죠? 그 현장 경영층 가면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러나 사장에 가면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관련된 모든 주변적 상황까지도 다 정보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업과 환경 배워봤었죠? 외부 환경이 있고 기업 조직 내 환경과 조직 외의 환경이 있었죠. 그죠? 직접 환경과 간접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봤었죠. 그 다음에 정확성, 이거 업무와 디테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나 위로 갈수록 간혹은 미래 비전에 관계된 것은 정확성과 떨어지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일종의 다 예측이니까 정확성은 좀 낮겠죠. 누구의 말이 신뢰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어떤 유명한 학자는 그 사람이 예측한 것에 한 80%, 90%까지도 실행됐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가끔 뭐 미래를 다루는 영어 같은 데서 쓰고 있는 이런 뭐 공중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실현돼 있죠. 그러니까 집중도로 봤을 때 밑으로 갈수록 세분화돼 있고 위로 갈수록 통합적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 사장님과 회장님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보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잘 볼까? 보지도 않고 짜증만 내고 그저 스트레스만 주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최고 경영층은 큰 비전, 큰 멀리 내다보고 통찰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고
어느 기업에 갔더니 사장이 그냥 직원들 뭐 앉는 자세가 어떻고 옷 색깔이 어떻고 머리가 어떻고 이런 거 잔소리하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기업들이 사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구분, 조직 계층에 따른 구분, 전략 계획 시스템, 이 아까 다 설명한 거죠. 관리 통제 시스템, 운영 통제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스트래티직 플래닝 시스템, 스트래티직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관리 통제 시스템, 매니저리얼 컨트롤 시스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퍼레이셔널 컨트롤 시스템, TPS, 트랜잭션, 여기 거래죠. 트랜잭셔널 프로세싱 과정이죠. 처리 과정, 그죠? 시스템. 이런 거 이미 설명을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 앞에 그림에서 나온 것 같죠. EIS, 임원 정보 시스템, 이그제큐티브. 여기 이그제큐티브 이제 실행부서, 실행 이사 뭐 이런 걸 의미할 때 이그제큐티브라고 해요. 이그제큐티브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건 이런 상위 경영층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거 특성은 이미 아까 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라 해요. Decision Support System. 의사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분석해주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요새 이제 뭐 AI가 진단한 결과가 의사들이 암 진단한 거보다 훨씬 정확하다잖아요. 그죠? 요새는 AI의 법률 서비스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소위 키워드만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판례라든가 법조 이거 다 찾아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또는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뭐 하려면 찾고 밑에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다 찾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컴퓨터에서 지가 다 알아서 해줘요. 참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외우고 있거나 찾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다 줘요.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도 다 가서 접근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주변이나 변호사들 주변에 가면은 변호사들보다 형량을 더 많이 잘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DSS 시스템이 아닌데도 수많은 판례와 사례를 접한 전문가들은 잘 압니다.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경영 학습에서 이것도 뭐 의사결정 DSS나 엑스퍼트 시스템은 뭐 비슷한 분야예요.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이게 이제 법률 시스템, AI로 된 법률 시스템이라든가 AI로 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뭐 지금 응용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응용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을 직능에 따라서 이제 구분도 하는데,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이거는 인사부에서 쓰는 거예요. 인사부에서 종업원 모집, 배치, 개발, 평가, 보고상 등 인사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인사부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생산 정보, 이건 생산 관리과 또는 공장 이런 데서 쓰는 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공장의 형태라든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또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조금 특성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이거는 판매 활동과 홍보 이런 거에 관련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마케팅 부서에서 재무 정보 시스템은 투자를 하거나 돈을 관리하는 부서, 보통 재무팀, 재무과, 재무부, 재무담당 이사 이런 사람들이 보는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은 회계정보 시스템. 회계도 크게 보면 경영의 한 분야이긴 한데, 이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학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죠. 우리 회계가 재무회계, 뭐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뭐 국제회계, 뭐 별별 회계 시스템이 다 있죠. 또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야의 또 시스템이 또 별도로 전문화되어 있죠.
자, 이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인데 마케팅 정보 시스템도 이런 조직엔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전략 계획 시스템. 이 마케팅에서 이제 뭐 마케팅 담당 이사들이 보는 시스템. 그죠? 장기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신제품이나 신시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전략을 짜는데 필요한 정보들. 물론 이런 것들도 밑에서부터 축적된 정보가 모아져서 전략 계획 시스템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관리 통제 시스템, 제품 계획.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마케팅 배울 때 나오게 됩니다. 촉진, 이건 소위 광고를 얘기하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것이냐, 낮출 것이냐 하는 문제. 유통, 배급을 어떻게,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 운영 통제 시스템. 이거는 이제 이런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틀 속에서의 그 관리하는 거죠. 관리. 오퍼레이션, 운영. 영업 실적을 어떻게 분석하고,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고, 서비스 분석을 어떻게 하고, 제품별 수익 분석을 하고, 고객별 수익 분석을 하고, 추세 분석, 이런 것까지 운영 통제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거래 시스템은 주문하고 판매하고 하는 송장을 만들고 판매 청구를 하고 뭐 하는 것들을 다 처리하는 말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대고객 마케팅 하는 데서. 자, 경영정보 시스템과 통제활동. 정보기술의 발달은 통제활동에 크게 기여하고요. 또 통제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대형마트에서는 포스라는데 포스. 거기서 바코드에다 물건을 문지르기만 하면 어떤 물건이 몇 시에 어떻게 나갔다. 날씨가 또 심지어는 흐린 날에는 뭐가 잘 나간다. 주말에는 뭐가 잘 나간다. 또 학기 초에는 뭐가 잘 나간다. 이런 정보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또한 각종 시스템 산출물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위에서 이용하고 또 위에서 나중에 최고 경영층까지도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 구조로. 마케팅은 또 원래 회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까 별도의 큰 하이라키를 가지고 시스템. 물론 마케팅 정보 시스템으로 하나의 체계 속에서 정보의 하이라키를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통제 저항 관리. 통제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해결 방향. 자, 통제에 대한 저항. 달성 불가능한 표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뭐예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거 달성 불가능한 것, 항상 이상적인 것만 세워놓고 있으면은 포기할 수 있으니까 표준을 낮출 수밖에 없죠. 낮출. 이거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몇 년째 평균이 표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죠. 잘 해낸 회사의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상호 모순되는 표준.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도 이런 게 있죠.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때는 이걸 기준을 정했다. 어느 때는 이걸 기준을 정했다. 이걸 따르려니 이게 엉망이고 이걸 따르면 또 이게 엉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면 보통 자식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일괄성 있게 표준을 재정립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면 과잉 통제.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 부작용이 있죠. 잘해도 그냥 돌아가는 건데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냥 짜고 울게 막 짜고 비틀고 하면은 뭐예요? 그냥 안 보는데 통제 안 받는 듯 하면서 통제를 해야 그게 훌륭한 통제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큰 시각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착착착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노련한 통제죠. 부적절한 통제. 이건 말도 안 되는 맨날 지시만 하고 뭐 이상한 일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뭐 미신적인 이유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만, 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회장이 아니면 사장이 어떤 종교를 나간다 하면은 그 밑에 뭐 이사들 과장까지 다 그 교회에 다 나오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절이나
부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막 사단장이 뭐 크리스찬이다 하면 뭐 연대장 밑에 뭐 중대장 소대장 그 부하직원까지 다 교회로 나오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니면 불교 신자다 하면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저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나친 책임을 강조한다.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맨날 뭐 하면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직원은 나 책임지기 싫어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혼나지 해다가 잘못돼가지고 뭐 그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뭐 하면은 차라리 욕먹고 마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임의 적절한 분산과 균형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적절한 통제와 경영에 이용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저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나머지 토론 자료들은 읽어보시고 고민 많이 하고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일 봐요.